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야,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반등이 3거래일째 진행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반등이 3거래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요. 여기쯤에서 이 반등 상황을 조금 점검을 해보려 그래요. 그리고 좀 미래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선은 코스피 먼저 볼까요? 제가 그 코스피를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코스닥은 신나게 빠졌다. 코스닥은 신나게 빠져서 진짜 좀 투매 느낌다운 장대 음봉도 나오고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이런 걸 봐도 좀 어느 정도 좀 투매가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는 보시면은 이게 요즘에 그 코스피는 투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이번엔 좀 미적지근해요. 좀 굉장히 좀 찜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찜찜해요. 더군다나 그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은 보통 이제 끝자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개인들이 야, 이거 내가 10년 만에 꿈꾸던 그 IMF급의 위기가 오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막 그 하방 베팅을 겁나게 합니다. 지수 더 빠지라고 막 파생 상품에 베팅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파생 상품 수급 쪽을 보시면은요, 파생 상품 수급을 한번 좀 볼게요. 지수 하방 시에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풋옵션이죠. 여기 보시면 지수가 266에서 250대까지 빠지는 동안에 뭐 확실히 개인들이 좀 풋옵션을 좀 많이 사긴 샀습니다. 숫자 잘 안 보이실까봐 읽어드리면 56억, 33억, 47억, 59억, 25억, 93억 이 정도 샀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숫자가 와, 개인이 뭐 풋옵션을 하루에 93억 샀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예전에 다른 굵직한 위기들, 예를 들면 뭐 브렉시트 때 정점이라든가 아니면은 2015년쯤에 그 금리 인상한다고 공포로 빠졌을 때라든가 이런 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수치거든요. 하루에 300억, 400억도 풋옵션 매수가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풋옵션이. 근데 보시면 요즘에 어쨌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시장이 차분하다는 생각을 어쨌든 여전히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과연 이번에 나왔던 저점이 250.9인데 250.9가 이게 과연 저점일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조금 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자고요. 이제 코스피 봤으니까. 코스닥 쪽은 보시면은 이거 코스닥 150이고, 코스닥 종합으로 봅시다. 대표성이 이게 더 있으니까. 코스닥 종합지수를 보시면은 일단은 뭐 하락이 셌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왔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확실히 센 모습이죠, 그죠? 코스피 선물지수로 따지면요, 요날 장대 음봉이 8월 5일날 장대 음봉이 여기 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보면 한 지금 258 정도 올라와 있는 위치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코스피에 비해서. 이거는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반등도 좀 세게 올라온 정도입니다, 일단은.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보시면 코스닥은 현재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거는 그 모양이 V자형 반등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가 아니지. 코스닥 지수는 지금 보시면 8월 7일, 8월 8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지금 3일째 갭 상승 중이고, 심지어 아직 여기하고 여기는 갭을 메꾸지도 않았습니다. 뭐 현재 아침 9시 반이니까 오늘 만든 뭐 갭 상승은 이거는 뭐 갭을 메꿀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원래 바닥은 차분하게 꾹꾹꾹꾹 눌러서 꽉그 딱딱하게 다져놓고 올라와야지 좋은 건데, 지금 보시면 너무 그냥 스프링 튀어 오르듯이 튀어 올라서 이 바닥에 대한 지지력을 약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3거래일 뭐 연속 좋아요. 3거래일 연속 일단 올라와서 좋긴 좋은데, 이게 슬슬 좀 고민과 걱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쯤 되면 사람들 심리도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들 심리도
8월 6일 날 급락 8월 6일 날 투매 나왔죠. 뭐 8월 5일, 8월 6일 투매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완전 쫄아 있다가 그 와중에도 이제 좀 희망적이었던 사람들은 이 자리는 절대적인 바닥이다 하고 매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다 이쯤 되면 이제 그 저점을 잘 잡았던 사람들이 그새 3거래일 만에 공포는 싹 있고 지금쯤이면 이제 기뻐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주의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5일선 위로도 올라갔죠. 일단 코스닥 5일선 위에 있고 선물은 오늘 지금 5일선 테스트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하여튼 다양하게 좀 지금 주의를 해야 될 자리인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그 월봉 쪽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습니까? 월봉 상황 보시면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설사 그 뭐 V자 반등을 한다라고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해도 그 어떤 굵직한 위기에서 반등은 여기서 솔직히 보세요. V자형 반등이 월봉에서 V자형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는 좀 의심을 품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쯤 이렇게 음봉이 이미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다. 뭐 8월달 월봉이 이런 그림을 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어쨌든 9월달에도 한 번 더 가슴이 철렁하거나 아파야 된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품게 하죠, 그죠? 이렇게 V자로 월봉이 반등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 불안감이 해결이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아마 뼈아픈 투매나 어떤 저점 테스트 과정이 한 번 더 남은 걸로 보입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 남은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보세요. 2015년, 16년이거든요. 제가 그 풋옵션 하루 300억, 400억 매수 들어왔던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바로 이런 때인데 이때도 보시면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저점 테스트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한 거죠. 몇 달 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7개월 동안이나 저점 테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7개월 동안 저점 테스트 들어가고 나서 올랐어요. 이번에 지금 음봉 나왔습니다. 뭐 물론 7개월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 뒤에 이런 데 살펴보면은 2011년 같은 때는 단 4개월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개월? 5개월 만에 반등한 사례도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이 정도 때의 급락이면은 좀 한 번 만에 좀 한두 달 만에 그렇게 쉽게 반등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3거래일 동안 조금 반등한다고 야 이거야 바닥 이거야 됐어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은 아직 조금 이르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우려해야 될 점은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낙폭에 비해서 반등이 너무 약합니다. 솔직히 어제 저녁 미국장 한번 보자고요. 어제 저녁 미국장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 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S&P거든요. S&P인데 S&P 선물입니다. 보시면은 이 장대 음봉 이거를 이렇게 커버하는 요 정도 이런 모습이 좀 반등다운 반등이죠. 그죠? 이 그림 보고 나서 선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선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요. 최소 지금 3거래일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3거래일 올랐으면 제가 봤을 때 못돼도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못돼도 한 261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260대를 봐야 돼요. 못 봐도.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250대고 더군다나 콜옵션도 심지어 보세요. 지금 지수는 어쨌든 꾸역꾸역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콜옵션은 계속 빠지고 있죠. 하락. 오늘 하루는 상승이네요. 뭐 물론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옆으로 내리거나 오르지 않고 옆으로 지금 현재 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모르죠. 우리나라 특징상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오를지 아니면 근데 한 번에 내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여튼 3거래일 동안 너무 신나게 올라오길래 좀 차분해지자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신라젠 영상 올렸죠. 신라젠 이거 어쨌든 절대적으로 주의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지적 호기심 때문에 그냥 투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역발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게 신라젠이 2만 원, 3만 원 간다는 보장이 있어도요. 저는 그래도 저 종목으로 돈을 벌진 않을 겁니다. 안전한 데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 거면요. 위험한 데서 고위험 감소해갖고 그렇게 번 돈은 결과적으로 다 없어져요. 돈 벌 때도 똑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지, 뭐, 어쩌다 한번 뭐 어떤 테마주 들어가가지고 뭐 30%뭐 상한가를 먹었네. 그런 거는 금방 여러분들 사라집니다. 적당한 위험 감소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셔야지, 이 어쩌다 한 번 막 그렇게 먹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어쨌든 미래에 되면 그렇게 번 돈은 다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제 영상 받고 자극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매매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뭐 제약바이오 쪽 나름 반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셀트리온 보니까 그래도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약간 시장과의 신뢰가 좀 남아있긴 한가 봐요. 그나마 좀 반등다운 반등이 가장 좋게 나왔죠. 그죠? 보면요. 이런 게 반등입니다. 이런 게. 물론 신뢰도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도 좀 받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이번의 위기가 쉽게 한 달 만에 마무리되진 않을 거라는 말씀 어쨌든 드리니까 셀트리온도 아마 한 번쯤 더 철렁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뉴스 뭐가 있나 좀 간단하게 대충 살펴보고요. 그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금값, 금은 제가 대세 상승이란 말씀 드렸는데,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금에 정이 안 가갖고 금은 이런 건 안 했는데 진짜 신나게 잘 오르고 있네요. 그죠? 금은 대세 상승 지속 중이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이제 10년물 채권이 이제 그만 올라가야 됩니다. 이 채권 그만 올라가고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안전자산 선호가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고요. 너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뉴스 나온 거 뭐 있나요? 뭐 아직 시장 자체를 그렇게 그 되돌릴 만한 어떤 그런 이슈는 아직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죠? 제가 그리고 그 이번에 환율 전쟁이 호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신플라자 합의 나올까 85년과 유사하다 이런 거, 이런 신문 기사 나오고 있죠.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기업들은 솔직히 별 관심 없고요. 예,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뭐 오늘 뭐 이렇다 할 뉴스 볼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막 올라간다고 너무 또 희망에 휩싸이시면 다음번에 지수 내려올 때 정말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냥 코스피 코스닥은 원래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다음번에 만약 지수가 빠지더라도 그냥 심리적으로 좀 위안이 되니까, 하여튼 마인드 관리를 잘 하시고요. 하여튼 오늘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